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미지죠. 수성화강, 두한조결, 머리는 차고 발은 열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자, 여기 이 이미지는 지구죠. 지구인데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차게 되면은 지구에 잘 붙어 살 수가 있는데 서서히 상체, 머리가 뜨거워지면 지구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면 서서히 성장기에 이렇게 일찍 지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86번째 이야기는 두한조결, 지구환경과 수성화강의 건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30쪽에서 4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적혈구는 태양의 인력과 지구의 중력, 자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머리는 차고 수족이 따뜻하면 젊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 환경과 인간. 자, 여기 이미지 다시 보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면은 점점 지구를 벗어나는 그림이죠. 즉 심장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500만 년 전 사람의 조상인 원인이 초래하면서 사람은 지구 환경에 완벽하게 진화하면서 적응했습니다. 두 번째, 지구에 붙어 살려면 태양의 인력, 지구의 중력과 자력이 작용하는 순리대로 살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혈액입니다. 피 속에는 철 성분의 적혈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적혈구는 적혈구는 태양의 인력과 중력, 자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피 속 적혈구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접하여 있는 발로 잘 내려가면 지구 환경의 자력에 잘 적응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지구의 자력에서 멀어지고 그에 따라 점점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번째, 그에 따라 태양과 인간이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는 즉 낮 시간대에는 활동을 해야 되고 태양과 거리가 가장 먼 시간대 밤 시간대는 움직일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이 적혈구의 통로인 모세혈관이 고름이나 노폐물로 막히거나 적혈구가 양이온을 띄우거나 산화되어서 수명이 끝난 피가 체내에 많으면 이 무거운 산화철 성분이 발로 수족에 모여 혈액순환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질병이 생깁니다. 두 번째, 건강의 적신호 머리에 열. 지금 머리에 열이 나서 불덩이같이 되어 있는 장면의 그림이죠. 자, 이 체내 염증이나 죽은 적혈구가 많아 핏길이 막히면 상대적으로 모세혈관이 막힌 만큼 심장의 피가 머리로 솟아올라서 질병이 생기거나 병세가 점점 깊어집니다. 두 번째,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인체는 중력과 자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피가 머리로 솟구칠수록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 번째, 음양의 조화와 두한조결, 수성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체는 음양의 원리로 볼 때 생명활동의 물의 기운, 수기운과 그 다음에 불의 기운, 양의 기운이 서로 상생하며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물기운이 머리에 있으면 머리가 차가운 반면에 배는 온기가 가득하고 수족이 따스하며 이상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를 수성화강이라 합니다. 수는 성 올라가고 화는 강 내린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그러나 화의 기운, 불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가 뜨거운 반면 상대적으로 뜨거운 만큼 배는 차고 수족냉증이 생겨서 건강에 적신호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두한조결, 두 머리는 차고 족열, 발은 따뜻해야 된다는 이 말은 3초와 관련한 것으로서 머리에서 가슴, 머리에서 가슴 여기까지, 명치까지를 상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치에서 단전까지, 즉 소장이죠. 명치에서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까지를 중초합니다. 그 다음 단전에서 발끝까지를 하초, 여기를 하초합니다. 그러나 상체에 열이 많고 손발이 뜨거워지는 대신 중초인 오장육부가 차가워서 생긴 허혈은 갱년기 장애에 해당이 되죠. 이 정도 그림이 되면 갱년기 장애가 되는데 이걸 빨리 물기운을 머리로 올려야 됩니다. 세 번째, 두한조결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갱년기 장애가 오면 이렇게 되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첫 번째, 두한조결은 머리는 차고 손과 발은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한의 상초, 족열, 하초죠. 중간을 중초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중간이 중초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중초는 과식이나 음식 습성이 잘못되어 중초의 장애가 생기면 뇌압을 높여서 수성화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중초를 관장하는 것은 숨쉬기, 식습관이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수성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잘못된 호흡법과 과식, 폭식, 속식에 의해서 이 중초 부분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것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또 허혈, 갱년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중초가 차가워지면 상초의 위에 있는 열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심장의 열이 내려올 수가 없어서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합쳐질 수가 없어서 질병이 생깁니다. 지구로 예를 들면 지구의 땅, 직권, 땅은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듯이 사람도 지축인 발 쪽이 뜨거운 기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공기나 물이 있는 곳, 수권은 직권과 반대 현상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 기운은 상승을 하는 것이 지구 환경이죠. 다섯 번째, 이 생명체는 지구 근력의 현상과 반대가 되어야 건강합니다. 즉 사람은 대기권과 물권에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인체 현상은 직권, 땅의 지구 현상과 같이 되어야 건강합니다. 즉 발이 뜨겁고 머리가 찬 직권 현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물 기운은 위로 흐르고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상생하며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데 이를 수성화강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식물을 예로 들 경우 식물은 땅에서 물은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나무의 위로 올라가고 또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한 온기는 뿌리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인체의 기운은 중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미지는 수성화강이 잘 이루어진 정상적인 혈류입니다. 정상혈류. 즉 두한, 족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수족냉증에 손발이 차지면 두열, 머리에 열이 나는 대신에 족, 발은 차가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강, 화성, 불기는 올라간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질병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림은 아예 이 중초 오장육부가 완전히 망가져서 차가워지면은 허열, 손과 발, 머리가 정신없이 열이 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질병이죠. 갱년기 장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인체의 모든 기운은 중초, 즉 단전, 소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물기운은 신장, 등 쪽에 있는 신장에서 발현하고 불기운은 심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피가 손발로 잘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손발로 못 내려가면 못 내려간 만큼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뜨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심장의 불기운은 인맥, 몸 앞쪽 있죠. 불기운은 심장에서 몸 앞쪽의 중앙경량을 타고 쭉 발로 내려가야 되고 등 쪽에 있는 심장의 물기운은 동맥, 몸 뒤에 있는 중앙경락을 타고 물기운이 머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호흡과 밀접한데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비역구배 호흡을 하면은 서서히 두한 조결하며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숨을 들이쉴 때는 등 쪽으로, 즉 동맥으로 물기운이 등을 따라 머리 쪽으로 오므로 가슴을 쭉 펴고 어깨를 쭉 젖혀서 숨을 코로 들이쉽니다. 자, 일곱 번째, 반대로 숨을 내쉴 때, 이때가 좀 내쉴 때 심장이나 머리의 불기운이 몸의 앞쪽인 인맥을 타고 배와 단전, 발가락 끝까지 내려가도록 입으로 숨을 길게 후 하면서 관략근을 쬐우면 발끝까지 뜨거운 온기가 찌릿찌릿 내려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중초의 오장육부의 조화와 수성화강의 생활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초인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화로워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즉 아랫배가 따뜻하고 소장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족과 아랫배가 찬 사람은 머리에 항상 열이 있죠. 뇌가 편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건강의 적신호가 들어서게 되고 밤에 꿈만 꾸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체의 미세한 동맥과 정맥, 모세 혈류가 여기저기 막혀 수성화강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질병이 생겨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심장에서 발 다음으로 가장 먼 손은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많은 골격이 52개의 뼈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손이죠. 따라서 손의 모든 질병 징후가
나타나고 그것을 보고 예측해서 다스리면은 두안조결 즉 수성하강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손에 이런 다양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건강 정보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서 있을 때는 머리가 두가 되죠. 발은 족이 되지만 앉아 있으면 머리가 두가 되고 엉덩이가 족이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가 따뜻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섯 번째,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마와 배가 이마와 배는 두 머리가 되고 즉 차야되고 등과 다리는 족이 되어서 상하의 기운이 서로 통해야 건강합니다. 따라서 서 있을 때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와 발을 따뜻하게, 누워 있을 때는 발과 등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을 따뜻하게 해서 자면은 신장, 하수, 종말, 췌장의 가동률을 높여서 노폐물 청소가 밤사이에 잘 일어나죠. 자, 일곱 번째, 여기서 머리에 집중되어 있는 더운 기운은 몸 아래로 즉 손발로 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두안조결 수성화강의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 수성화강 두안조결을 생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감기 걸렸다, 몸살 걸렸다, 그럼 발만 뜨겁게 쫙 30분 1시간 해주면 감기도 뚝 떨어질 수 있고 몸도 많이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에 불기운을 만드는 스트레스나 잡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바른 본성을 회복하여 두안조결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특히 정신적 두안조결은 제쳐두고 인위적으로 육체적으로 찜질방 이런 데서 두안조결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몸은 마음이 지배하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즉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죠. 몸의 화기가 머리에 집중되어 입에 침이 마르고 눈에 충혈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온돌 방식의 지혜를 버리고 무조건 서양식 건축, 대류 방식, 아파트 구조 이런 것도 질병을 만드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머리에 열이 올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가운데 서양에서 도입된 벽난로, 스팀 난방, 머리 쪽에 열을 더 가하게 됩니다. 양옥에는 실내의 열기가 방의 위쪽에 주로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아파트나 양옥집에서는 대부분 그렇죠. 방의 위쪽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이 또 입식 위주죠. 또 더구나 잠자리도 땅바닥이 아닌 높은 침대, 더 열이 채이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서양의 난방법은 당장은 편리할지 모르겠으나 건강과 함께 생각하면 우리 선조들의 바닥 구들인 난방인 구들 방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래의 구들방은 아래쪽에는 높이가 낮고 가장 뜨거운 구조이므로 정신을 많이 쓰는 현대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난방법이 온돌, 구들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몸의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몸의 아랫부분의 찬물 기운이 위로 오르고 머리의 뜨거운 심장의 불기운은 다리 즉 몸 아래로 내리게 되는 수성화강의 변화작용이 생기므로 건강유지에 가장 좋은 환경은 구들 방식 온돌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자 그러면 온돌 과학과 수성화강과 자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돌 구조죠. 발이 뜨끈뜨끈하고 머리는 차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선인들은 두안조개를 생활했습니다. 그리하여 머리는 차게 손발을 따스하게 하기 위한 생활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온돌 문화죠. 이 온돌은 수화, 물과 불의 기운이 잘 순환 조절되는 구조로 몸의 서늘한 물 기운을 신체 윗부분 머리로 오르게 하고 탁하고 더운 화기는 신체의 아랫부분 손발로 내리거나 버리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온돌 구조입니다. 아궁이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잠자는 사이에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 압력이 낮아져 잡념을 없애어 참된 성품을 기르는 수양의 상태가 됩니다. 즉 좋은 다스림으로 육체와 정신이 온전해져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쉽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해가 뜨면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눈이 저절로 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음에서도 탁하고 더운 기운은 가라앉히고 서늘하고 맑고 고요한 물의 기운을 길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에 하초의 물 기운과 상초의 불 기운이 순환할 때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상하의 기운이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중초인데 이 중초는 신체의 오장육부 중에서 비장과 위장, 소장 이런 쪽이죠. 따라서 음식 습생과 호흡법이 잘못되면 몸이 상하게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또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죠. NS극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수면의 위치를 잡을 때는 지하의 수맥에 의한 자력 때문에 이 피가 요동치는 곳에서 숙면을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면 가위에 눌리거나 꿈을 꾸죠. 취할 수 없으면 반드시 잠자리 위치를 잘 골라야 합니다. 즉 수맥을 피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수성화강을 생활하는 호흡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이 중초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렇게 이 호흡법이 바로 비역급의 호흡법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숨 쉬는 것, 숨 바르게 쉬고, 두 번째가 먹는 것입니다. 청국수입니다. 자, 두 번째, 해가 뜨면 태양의 인력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뜨는 태양에는 건적외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9시 넘으면 그 양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건적외선을 쬐어서 우리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생성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해가 뜨면 발딱이 나죠. 또 해가 지면 무조건 또 멜라토닌에서 수면을 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 번째, 또 오래 서 있으면 사람이 뼈가 상하게 되고, 오래 앉아 있으면 맥이 상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기운이 상하고, 너무 오래 걸으면 힘줄이 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생활 중 행동 습관을 적당하게 변화 있게 잘 안배해서 스스로의 힘에 알맞게 배려하여 서로 막히거나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균형의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운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로 힘겨우면 숨쉬기를 통해서 중초를 살리는 수성화강을 시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 자, 이 위장에서 단전까지, 이 명치에서 단전까지 이 중초, 이 중초를 움직이는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오직 운동하는 거하고 소식, 적게 먹어서 위장을 잘 움직이는, 그 배를 쫙 내밀고 공간을 넓히는 배를 내미는 자세, 그 다음 숨쉬는 호흡,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를 잘해야
중초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바로 호흡을 통한 게 바로 비흡, 구비흡. 비강, 즉 코로 흡입하고 구, 입으로 배출하는 호흡인데, 자, 이때 코로 숨을 최대한 많이 넣고 천천히 입으로, 반드시 입으로 숨을 내뱉어야 됩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면 폐 안에 쌓인 잔기, 몸 안의 독소까지 빠져나오게 되어 화가 내려앉고 머리에 열이 발끝으로 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한 10번 한번 해보세요. 발이 뜨뜻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9번째, 수성화강 혈류달점입니다. 자, 머리에 차인 열을 수족으로 확 내리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두열, 즉 머리에 열이 많다. 머리에 열은 단전과 위장과 단전, 그리고 다리로 내려지는 달점입니다. 두 번째, 이 본달점은 다16, 즉 단전이죠. 아랫배 쪽에 혈을 한번 통해주고, 다4, 위장 주위에 혈을 열어주고, 다 머리의 내압을 낮추어준 다음, 그 다음 중요한 게 말을 한번 따주세요. 목과 편도 갑상선을 좀 살려주고, 그 다음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A 마이나 심장, 가, 요 부분에 가에서 피가 막 분사될 거예요. 이런 부분 막 피가 솟구쳐 나가면 안 나올 때까지 짜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지나면 발이 뭔가 시원하고, 한 걸음을 걸으면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발목이 팽팽 돌아갈 겁니다. 자, 이 따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3, 7일 3번 정도 따주세요. 이때 피를 최대한 짜주는데, 가에서 분살나면 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짜내주세요. 그래야 한 다음 5분 내지 7분 지난 다음에 한번 걸어보세요. 발목을 돌려보세요. 발이 정말로 편해집니다. 편해졌다는, 발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냐, 수성화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흔히 우리가 발만 뜨거우면 잔다 하죠. 발만 뜨거우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조격을 매일 하게 되면 수성화강을 빠르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또 발가락 끝에는 이미 뭐냐, 죽은 어저켈, 적혈구가 꽉 차있고 수원 같은 나쁜 것이 축적이 되어 있죠. 발가락 끝만 따는 식기단 따기를 3일 정도 간격으로 5회 정도 다져 줘보세요. 수성화강도 바르게 되지만 다리에 통풍 있는 사람도 아주 빨리 나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이 코끼리가 성찰 받고 있어요. 얼마나 열이 채 있겠습니까? 열채에서 지금 미칠 지경인 이미지죠.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271쪽에서 279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87번째 이야기는 스트레스. 화냄, 성내면 내 몸에 암을 만든다. 자, 내 생각의 문제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죠. 화냄, 성냄, 스트레스는 암세포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게 됩니다. 다음 주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